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DB하이텍입니다. 저번에 대만 반도체 공장 화재로 삼성이 아닌 DB하이텍이 수혜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DB하이텍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해요. 참고로 DB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8인치 웨이퍼? 근데 여기 보면 2020년 4월 기사인데 8인치 웨이퍼가 살아난 이유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인치 웨이퍼를 쓰고 있어요. 이 12인치가 8인치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단위 면적당 생산 능력이 높아서 대량 생산할 경우는 12인치가 더 유리해요.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는 8인치 웨이퍼가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DDR5다 뭐 해서 칩이랑 소켓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규격화된 제품이라서 소량의 제품을 엄청 많이 찍어내는 구조예요. 대량 생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선 12인치 웨이퍼가 유리한 거고요. 뭐 사물 인터넷, 5G 장비, 뭐 이미지 센서, 자동차 뭐 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각 제품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회사나 뭐 제품마다 이게 다 스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8인치 웨이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2021년 1월 21일 기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수요급이 부족한 그 기사인데, 이게 왜냐면 이제 보통 5G 장비나 지금 여러 반도체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뭐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이곳에 생산이 더 몰려가서 가전제품 쪽 그 반도체가 더 들어가서 자동차 쪽이 생산을 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로 만약에 바뀌고 이제 하면서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내연기관에서 쓰는 거는 뭐 센서 같은 거나 뭐 전력 제어 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거고, 전기차는 이거보다 더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뭐 라이다 센서도 필요하게 될 거고, 뭐 센서를 분석하는 뭐 CPU나 여러 가지 부품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8인치 웨이퍼를 아주 길게 보면 시장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얘가 대세가 아니에요. 대세는 12인치예요. 왜냐면 12인치랑 8인치랑 비교하면 4인치 차이로 생산량이 2.25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8인치 웨이퍼가 시장이 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틈새 시장이 생기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8인치 웨이퍼를 왜 써요? 아까 말했듯이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8인치에서는 90나노 이하로 선폭을 미세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센서나 뭐 통신칩, 뭐 전력 제어, 뭐 이런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반도체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복잡해지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12인치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DB하이텍에서 주요 제품이 신호 처리용 칩이에요. 신호 처리용 칩 제조용 웨이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반도체가 아니라 단순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를 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단순한 이런 신호 처리용 칩이 아니라 더 처리 성능이 높고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애플에서 이제 인텔 CPU를 쓰지 않은 노트북 M1 칩을 쓴 통합 칩을 쓴 이 노트북을 만들었거든요. 이 M1 칩이 보면 이 안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무슨 인공지능 연산 이런 것들이 다 이 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칩이랑 램이랑 CPU랑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M1 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 쪽 반도체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면
이런 단순한 센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8인치 웨이퍼에서는 불가능한 더 지적도가 높고 더 복잡한 더 하위 기술이, 더 상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애플에서 M1 칩을 만든 것처럼 이것도 뭔가 통합된 어떤 칩을 만들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8인치 웨이퍼는 지금 틈새 시장을 지금 노려서 어떻게 보면 큰 거고, 아주 길게 보면 12인치가 결국은 대세일 거고, 이 사이 공백을 메꾸기 전까지는 8인치의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8인치 웨이퍼 시장이 수요가 클 거예요. 만약에 8인치 웨이퍼가 미래에도 계속 성장한다면 삼성전자에서 공장을 엄청 짓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캐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DB하이텍이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에서 들어놓기에는 좀 시장이 작고 놓치기에는 아쉬운 시장인 거죠. 참고로 DB하이텍은 뭐 8인치 웨이퍼 수요가 한동안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시장이 뭐 딴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또 보기도 또 애매한 규모로, 걔네들 입장에서는 놓치긴 아까울 수는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투자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DB하이텍이 이거를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는 왜냐면 8인치 웨이퍼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DB하이텍이 또 장점이, DB하이텍 공장은 한국에 존재해요. 그래서 중국제재 영향도 없고, 그래서 중국 그 반도체 회사에 대한 그 반사적인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뒤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기가 SMIC가 중국계 반도체 회사거든요. 점유율이 5%나 되죠. 그리고 DB하이텍은 아직 2%밖에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 시장을 뭐 1%만 빼도 50%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DB하이텍의 평균 가동률을 보세요. 거의 100%에 가까워요. 9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아들이려면 좀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DB하이텍도 지금 이거 미래를 보면 12인치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8인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고민이 많으니까, 작년 2020년 11월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2020년 11월 기사거든요. 지난 3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여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도 들어가니까 이거 정부에 문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장 100% 지금 가동률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공장 지금 증설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그러면 DB하이텍의 미래에 또 그건 뭐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뒤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이미 지금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어서 반년치 수주가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랑 가격 협상은 되게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 작년에 21년 계약이 이미 끝나서 단가를 먼저 10에서 20%를 상승했어요. 비싸게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 계약을 한 거예요. 단순히 중간값이 한 15%만 봐도 이 매출액이, 올해 매출 예상액이 한 9,378억이거든요. 단순히 한 15% 증가만 해도 매출이 한 1조 정도로 증가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게임에서 물량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업그레이드 하죠. 이것도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그 설비 신설 매입 계획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 능력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 700억 정도를 올해, 이거 2020년이죠. 2020년에 투자할 계획을 짜고 있었고, 이게 3분기 보고서거든요. 3분기쯤에 투자를 이미 거의 했어요. 687억이면. 이거를 해서 공장을 효율화해서 보면, 이거는 2020년 6월 기사인데 작년 12만 2천 장을 생산 능력이었는데, 올해면 2020년 기사니까 2020년이겠죠. 2020년에 13만 장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이제 효율화해서
생산 능력을 대충 한 7% 정도 더 늘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보시면 1분기에는 사용액이 103억이었고요. 2분기에 보면 543억, 그리고 3분기에 보면 687억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그 공장 효율화가 얼마 진행이 안 된 거고, 사실상 2분기 이후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 공장 효율화가 다 적용된 만큼의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중간에 됐다고 해도 7%가 아니더라도 한 4, 5% 정도는 생산량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2016년도부터 지금 2020년이나 21년 그 영업이익을 차트랑 비교해 본 거예요. 얼핏 보면 이제 고평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평가된 게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저평가됐던 게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8인치 웨이퍼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12인치 웨이퍼가 대세고, 얘는 약간 올드한 기술로 저평가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대의 상황이 됐죠. 거기에 중국 반도체 회사 제재까지 가해졌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총이 지금 3조 700억 정도 되거든요. 3조 700억. 지금 DB하이텍이. 근데 이거를 대충 현재 이제 2020년 예상 실적이랑 ROE 같은 걸로 해서 보면 일단 1차적으로 동일업종퍼를 적용을 하면 순이익이랑 하면 4.2조 정도 되는 게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ROE랑 순이익을 통해서 역산을 해보면 한 5조 정도까지는 시총을 받아도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3조 700억이니까 아직 여유분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실제 보면 증권사의 투자 의견들 보면 한 7만 4천 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새로 진입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